안녕하세요. 보소TV의 오정현 사무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목을 말씀드리자면 지인에게 추천하는 보험 가입 요령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어떤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느냐, 주변 사람들이 제가 설계사인 줄 알고 이런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제가 손해사정하는 걸 자세히 모르고, 그래서 요걸 한번 풀어볼까 해서 오늘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, 보험을 내가 이미 가입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고,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입해야 되느냐, 또 어쨌든 보험료는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을 것이고, 같은 돈이면 상품, 좋은 회사 좋은 상품을 가입하는 게 더 좋잖아요. 제가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드리려고 영상을 찍은 거고, 어떤 식으로 가입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실비는 있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리고 안보험이 있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운전을 많이 하게 된다, 외국을 많이 다닌다 하면 운전자 보험은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또 안보험 있으면 상해 관련해서, 질병은 약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솔직히 상해 같은 경우는 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해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돼요. 근데 실비보험 요즘 싼 것들 많이 있으니까 실비보험 하나 가입하시고, 나이마다 틀리니까 실비보험 하나, 안보험은 저 같은 경우는 다 해서 한 5천에서 6천 이상은 가입을 해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안보험 하나는 두 개, 싼 것도 요즘 많아요. 그리고 상해보험, 후유장애는 필수로 가입을 해놔야 되겠죠. 그러면 그것도 한 3억 정도는 최소 해놔야 되고, 저는 사실 10억 정도 가입돼 있어요. 어차피 최고 한도가 10억이에요 요즘. 더 가입하고 싶어도 못해요. 저는 10억 한도 꽉꽉 채워가지고 가입을 했고, 안보험은 하나 들어놨고, 실비 있고, 운전자 보험이 있고, 이렇게 해서 저는 제 학계보험료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이 보험 가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트렌드가 입원 일당 위주였어요. 하루에 얼마냐. 한때 저도 거기에 좀 집착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, 저도 이제 보험사 쪽에서 일을 하다가 좋은 상품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우리끼리는 실패한 상품이라고 하는데, 미끼 상품이라고도 볼 수 있고, 갑자기 일당을 10만원씩 주는 상품도 가끔 이렇게 실패한 보험이라고 해서 나오는데, 그런 거 있으면 다 가입해요. 쭉 가입하고. 그래서 한때 저희 손해사정 하는 사람들끼리, 직원들끼리 너 일당 얼마야? 그렇게 물어본 경우도 있었어요. 예전에는 입원도 자유로웠고 장기 입원도 가능하고 했는데, 요즘은 장기 입원이 안 되기 때문에, 옛날엔 추세가 일당 위주였다면 지금은 균형 있게 잘 가입을 해야 되고,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, 좀 이따가. 어쨌든 예전에는 일당 위주로 보험 가입을 했다면 요즘은 추세는 조금 바뀌었는데, 입원을 오래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당은 의미가 없어졌어요. 그래서 일당은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고, 제가 가이드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비 하나, 안보험, 그리고 상해보험, 이렇게 세 가지는 필수예요.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지만 이거는 웬만하면 좀 피하셔라라고 하는 상품은 사실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나 CI 보험, 그리고 쉽게 말해서 종신보험, 그런 보험료가 좀 센 상품들이 있어요. 그건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. 특히 이제 CI 보험 같은 경우는 약관이 좀 진단을 받아서 청구를 하면 약관이 다른 약관은 달라요. 좀 까다로운 약관이라,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받기가 매우 어려운 약관이다 보니까, 그거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싸냐 그것도 아니거든요. 변액 유니버셜, 종신보험 이런 거는 보험료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보장이 약해요. 제가 봤을 때는. 일반적으로 종신보험 하나에 10몇만 원, 20몇만 원씩 하잖아요. 물론 그거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. 안보까지, 실비까지 싹 다 되는 상품들도 있는데, 개인 취향 차이겠지만 하나로 그냥 하나 가입하고 그냥 말래 이런 분들도 계세요. 그럼 그거 가입하시면 되는데, 저는 쪼개서, 예를 들면 종신보험 20만 원짜리 하나 낼 바에 저는 그 쪼개서 나눠서 가입을 하면 보장이 몇 배 차이가 나요, 사실.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하시면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쪼개서 가입을 하셔라.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분들 있죠. 의외로 암하고 심장질환,
뭐 그러니까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 심장이랑 뇌 질환 이거는 가족력을 무시 못해요. 생각보다 되게 신기할 정도로 가족력을 좀 많이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, 할아버지,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만 딱 보시고 그 대에서 뭐 암을 걸린 케이스가 좀 있다. 그러면 암보험을 최소 2개 정도 싼 걸로, 비싼 거 비싸다고 뭐 더 주는, 물론 더 줄 수는 있겠지만 비싸다고 약관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. 싼 걸로 보험 담보는 5천에서 6천 정도 이상 맞추면은 보통 뭐 몇만 원이면 되니까 요즘 가끔씩 이렇게 특판으로 해서 뭐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좀 보장이 센 걸로 나와요. 그런 거 가입하세요. 급하신 거 아니면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족력이 암이다 그러면 이제 암보험 한 2개 정도는 가입해 놓으시고, 그리고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혈압이 조금 다 전반적으로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이대 질환, 특히 이제 혈압이 높으면 뭐 뇌혈관이라든지 이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크잖아요. 그러니까 이대 질병 위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, 자기 가족력에 맞춰서 질병 쪽은 거기 특화해서 조금 1~2개 정도 더 뭐 가입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, 그리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, 저희는 항상 이 상해 후유장애를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해 후유장애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한테 기준으로는. 왜냐면 저는 잘 받을 수 있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10억을 가입해 놓은 거예요. 근데 10억 가입해 놓는다고 보험료가 뭐 또 세냐, 그것도 아니에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 1억에 10,000원이라고, 저는 10,000원? 뭐 10,000몇천 원 정도로 이제 세팅을 해서 가입을 해 놓은 상태고, 암보험이 사실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닌데, 그래도 암이 악화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는 뭐 전이됐을 경우 대비해서 좀 여유 있게 암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로 좀 드러나야 되지 않나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실비도 사실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내 소득이 적으면 내가 몇백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내면 그 다음에 또 환급을 또 해줘요. 사실 실비도 요즘 점점 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, 그래도 저는 혹시 불안하니까 그래도 실비는 꼭 놔두고 있는 편인데, 예전 같으면은 본인부담 상한제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이제 환급해주는 부분이 없을 때는 이게 필요했는데, 지금 점점 소득이 크지 않은 이상은 실비도 좀 딱 저도 뭐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. 그 돈이면 차라리 모아가지고 뭐 저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아니 그 돈이면 뭐 차라리 상해보험 하나 더 들거나 암보험 가입한다든가.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저는 1,000원짜리 운전자 보험 들었어요. 싼 거, 제일 싼 거. 약간은 다 동일합니다. 싸다고 해서 물론 보장이 좀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는 걸 들었어요. 요즘 몇천 원짜리 많으니까 운전자 보험 필수 가입하세요. 정말 중요합니다. 생각보다 교통사고의 많은 부분이 12대 중과실을 위반하는 사고가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자 보험 필수로 싼 거 몇천 원짜리 꼭 가입하시고,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암 담보가 뭐 5천, 6천 정도 되고, 뭐 후유장애 10억에다가 실비도 있고 웬만한 거 다 빵빵하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제가 월보험 얼마 낼 것 같아요? 종신보험 몇 개 가입한 정도의 담보예요 이게. 전 20만 원 초반대, 완전 초반대. 요 20만 원 초반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, 아니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게 보장보다 훨씬 더 좋아요. 이 요령이에요. 쪼개서 가입하는 것도 요령이고, 뭐 본인 성향에 맞게 가입하시면 되는데, 이 부분은 제가 실제로 제 친구가 월보험료를 90만 원인가 뭐 80만 원 내고 있는 친구가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증권 다 모아서 갖고 있어라 내가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. 참 가관이더라고요. 이게 뭐 혜택도 거의 없는데 뭐 보험료만 센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줘서 뭐 월보험료를 한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좀 줄였던 케이스가 있는데, 오래돼서 갑자기 해약하면 손해를 보는 상품들은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빼고는 아마 다 정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처음부터 이런 개념을 잡고 딱 접근하면 뭐 10만 원 초반만 가지고도 충분히 종신보험 몇 개 이상의 혜택을 낼 수가 있어요. 사실 저도 지금 이것도 더 줄일 수 있는데 오래돼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지, 원래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하면 10만 원 초반대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렇다고 전 설계사는 아니니까 저한테 뭐 추천해서 이러지 마시고 알아서 하시는데, 이렇게 세팅을 하셔라라고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. 자,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.
보험사 어디가 좋냐. 근데 이거는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상호가 나오니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려요. 꼭 피해야 되는 회사 분명히 있습니다. 크다고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. 그것도 너무 하위권도 나쁜 게 아니에요. 생각보다 하위권에 있는데 보상 마인드가 너무 좋은 회사도 분명히 있습니다. 참 안타깝죠. 저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자면,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저는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, 그것도 외국계 생보사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보상 마인드가 틀려요. 그리고 장난도 좀 안 치는 편이고, 그리고 뭐 나쁜 짓, 보험사가는 나쁜 짓도 많을 거 아닙니까? 그런 나쁜 짓을 좀 덜 한다고 봐야 될까요? 하여간 뭐 보상 마인드가 좀 낮다. 근데 단점이 있죠. 좀 비싼 편이죠. 보상 마인드 좋고 그런 나쁜 짓 안 하는 착한 보험사는 몇 개 없긴 한데, 그 중에서도 뭐 저는 외국계 생보사, 그 다음에 생보사 중에서도 몇 개 이렇게 좀 안 좋은 데 분명히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보사가 좋으니까 무조건 생보사 아니에요. 생보사도 나쁜 데 있고 좋은 데 있습니다. 그건 주변 설계사 분들이나 이렇게 좀 잘 따져 봐가면서 이제 가입하시면 되고, 손보사도 뭐 저는 손보사 중에서는 이거 진짜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네. 이게 여러분 참 조심하셔야 될 게, 내가 이제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면 그 설계사 사무실에서 수당 많이 주는 회사, 뭐 아니 특판하고 있는 그 달에 밀고 있는 보험회사로 이제 권유를 할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입하시면은 안 되고, 물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, 이러면 설계사분이 싫어하시겠지만, 어쨌든 그런 특판으로 밀고 있는 뭐 보험사들 위주로 가입 권유를 할 텐데, 내가 일단 먼저 알아보세요. 그래서 회사를 정하셔야 돼요. 제가 봤을 때는 보험가입 요령 중에 어떻게 보면 보험사를 선정을 먼저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물론 저도 제가 지금 보험 가입하는 회사 중에 정말 악마 같은 보험사, 혹은 정말 나쁜 보험사 분명히 있어요. 저도 워낙 오래돼서 그냥 놔두는 것 뿐이지. 근데 저는 잘 싸울 자신 있으니까, 저는 전문가니까 좀 싸울 자신 있어요. 다 아는 사람 있고 하니까 뭐 저는 자신 있는데,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요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팅하셔서 가입을 하세요. 정말 강추하는 회사도 분명히 있는데 많이는 없지만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알아보시면 돼요, 주변에. 근데 정말 궁금하다, 미치겠다, 그럼 전화 주세요.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. 그런 거는 알려드릴 수 있죠. 근데 여기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사항, 당부사항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,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. 뭐냐면, 이거 뭐 정말 나쁜 사람들 많더라고요. 제가 당한 게 아닌데, 뭐냐면 저축성 보험이라고 속아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. 생각보다 많습니다. 한 달 월급을 다 뭐 200만 원, 300만 원 그렇게 뭐 2년 동안 내고선 돈 한 푼 못 돌려받고 부담스러워서 해지하는 경우도 있어요. 돈 한 푼 못 돌려받고. 그러면 얼마입니까? 그것만 해도 몇 천만 원이에요.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걸 왜 당하지? 바본가? 라고 생각하겠지만, 당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저축성 보험이 뭡니까?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속이는 거예요. 그냥 종신보험 상품인데, 근데 내가 뭐 부자고 뭐 자산이 뭐 몇십억 있고 이런 사람 아니면 한 달에 몇백만씩 내기 힘들잖아요. 저축성이라고 하고 몇 년만 내면은 뭐 그 다음부터는 그 기납 뭐 이미 낸 돈 가지고 뭐 메꿀 수 있고, 뭐 이걸 다시 연금으로 전환시키고 막 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요. 근데 상품이 너무 좋아. 그래서 가입을 하고 싶어. 그런 설계사가 말한 부분 다 메모로 해놓으세요. 설계사에 과실은 보험사에 과실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잖아요. 설계사가 이거는 저축성 보험이고 뭐 얼마를 내면 몇 년 뒤에 뭐 이걸 어떻게 해고 뭐 이런 뭐 설명한 거 있잖아요. 다 메모라도 해달라고 써서 받아 놓으세요. 버리지 마시고, 사진 찍어 놓으시고, 그게 나중에 이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.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사에서는 녹취 이런 메모도 다 증거 능력 있으니까,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속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메모를 해놓으시고 다 뭐 사인 하나 해달라고 하세요. 아니면 녹음해 놓으셔도 되고, 그러면 돼요. 그러면은 뭐 나중에 그걸로 소송하면 되니까. 뭐 여기까지 했으면 뭐 대충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. 생각보다 좀 길었죠. 이 아이템은 전 국민이 알아도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,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설계사분들은 싫어하시겠지만, 왜냐면 종신이랑 변액 뭐 이런 게 수당이 많이 나와요, 사실.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. 아니 나도 당연히 설계사인데 뭐 수당 많이 나오는 거 가입시키는 게 좋죠. 그건 당연한 거예요. 급여 노동자이면 당연히 뭐 급여 많이 나오는 걸 권유하죠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여서 가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한 사람의 거의 몇 년의 인생을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뭐 차라리 종신이랑 사이즈 큰 거보다는 좀 쪼개서 저렴하게
더 많은 보장을 받으시는 상품을 가입하셔라. 오늘 대충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몇 개 좀 더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. 뭐 반응 좋으면은 나중에 2탄 한번 더 하겠습니다. 네. 요거는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요. 조회수 좀 나오면 2탄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세요.